이미 눈높이가 이렇게 높여졌는데 네. 이제는 제시마 씨급이 아니면 이제 욕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내 찾아보니까 정몽규 회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긴 하죠. 나하고 경규형 정도 차이예요. 임시 감독 할 사람이 없다. 황선홍 그는 황선홍 감독한테 못할 짓이죠.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축구 잘하는 동네 동생이죠. 우리 페노씨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딴 거보다 네. 지금 이 난리 났어요. 국대 감독 제시마 씨 캐나다 계약. 네, 캐나다행이 오피셜이 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팀은 제시마 씨가 아니라 다른 감독을 구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음속에 랭킹을 솔직히 정했잖아요. 네네네. 제시마 씨 참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쵸, 네. 근데 다소 무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연봉이 좀 잘 맞출까. 아니, 연봉 차이가 좀 생각보다 컸죠. 그쵸.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받던 연봉이 60억 정도였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받았던 연봉이 한 29억이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 하지만 25억 선에서 혹은 코치 사단 이런 거 합해서 네. 35억 정도? 어. 상한선이 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제시마 씨가 오려면 절반을 깎고 와야 되니까. 우리끼리 얘긴데 정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절반을 깎고 와야 되니까. 풀어쳐도 어느 정도 부려쳐야지. 아 이게 좀 굉장히 허탈감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네. 캐나다가 우리 대표팀보다 돈이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허. 캐나다의 전 감독이 예. 연봉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이래요. 어머. 근데 그러니까 캐나다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축구가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는 캐나다 축구 협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CEO 예.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신임 경영인이에요. 예. 케빈 블루라는 예. 분이신데 그분이 이거는 캐나다 축구계의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중대사다. 캐나다 팀 세 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세 팀 구단주들에게 연락해서 자선 모금 좀 해달라. 와 대박이다. 이건 우리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네한테도 좋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자선 모금을 해서 연봉을 좀 충당해 달라 해서 그 자선 모금을 통해서 연봉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야 일 제대로 했네. 네. 모습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럽 감독은 돈이 당연히 많이 받는 거고 그렇죠. 국대 감독은 좀 낮으니까 네. 제시마 씨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절충해서 이제 형성된 금액이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금액을 캐나다는 맞췄다. 일을 잘했네 이쪽에서는요. 그렇죠. 캐나다가 일을 잘했으니까 네.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협상력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았나. 아하, 이게 라는 거죠. 뭐 얘기하다 보면 계속 그 협회 어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무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비교가 되게 되는데 뭐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그렇죠. 뿐인데 네네네. 이렇게 하나둘 놓치고 이러다 보면은 축구 팬의 입장에서 허탈해요, 사실. 이게 근데 스토리도 매우 안 좋은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가서 만난 거잖아요, 제시마 씨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시마 씨가 심지어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우리는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 있다. 그렇지. 제시마 씨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제시마 씨가 우리 어떤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선수가 뛰는 유럽 팀의 경기를 가서 봤대요. 궁금하니까 본인도. 야 분위기도 막 좋고 했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네. 하나 얘기를 못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돈 얘기 못 해보았구나. 왜냐면 연봉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야 가장 그냥, 중요한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오고 싶으세요? 그리고 제시마 씨도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만난 일자가 지금 알려진 건 4월 18일입니다. 근데 그때 돈 얘기를 못 하고 한국으로 왔죠. 온 다음에 2주가 지난 다음에 네. 이제 우리 축구협회에서 연봉 얘기는 따로 하는 팀이 있으니까 네. 그 팀이 연봉 얘기를 이제 말한 거죠. 근데 제시마 씨가 듣기에는 아니 절반을 갖고 가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최시마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잠깐 보자. 그래도 저 호의적이고 좋네. 잠깐만 이 사람들 그냥 사람만 좋네. 그쵸. 이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산이 됐다. 야. 제시마 씨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귀네슈 감독도 있을 거고, 기네슈 있었고, 뭐 르나르 감독도 있었고, 르나르. 사실 르나르는 이전부터 사실은 제외가 됐었고, 네. 뭐 세아브라 감독이라던가, 라스 감독. 뭐 라스 감독 이런 네. 유력 후보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후보군들은 뭐 귀네슈 감독은 나이 때문에, 뭐 어떤 감독은 뭐 때문에 네. 이게 별로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제시마치한테 거의 올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봉 얘기를 안 하면서 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다른 감독들은 이미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금액이 이제 오고 가고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걸 키포인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됐을 텐데 네. 나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보네요. 진짜 그 캐나다에서 캐나다. 네. 세계 그 저 클럽 팀에서 돈을 그렇죠.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은 박수 치죠. 그렇죠. 그 경영인에 대한 능력을 그렇죠. 박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역시 한 칼이 있네 이 양반이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아쉬움을 뭐 저쪽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는 입장이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좀 허탈하죠.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5월에 선임하겠다 했는데 닥쳤던 개가 됐거든요. 이게 5월에는 선임이 안 되겠네요. 선임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축구협회가 그 내부적으로 지금 들려오는 이제 몇 가지 소식은 또 내부 소리 뭐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자존심인 거죠. 지켜야 된다.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래? 아니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울타리 쳐놓고 왜 그러니까 그 이게- 안으로 들어가?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지키고 싶어가지고 막 약간은 낮은 감독들 있잖아요. 좀 이제 연봉도 낮고 네. 그런 감독을 쉽게 데려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감독을 데려오면 사실 망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제 세트로 9억입니다. 뭐 이런 집단들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뭐 그쵸. 올리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은 많아요 사실. 네. 제시마치도 뭐 호의적이었고 르나르도 호의적이었고 우리 대표팀 명단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근데 오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뭐 축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5월에는 감독이 좀 기근 현상이에요. 네. 좀 있으면은 우리가 8월까지 풀어놓아 봅시다. 그러면은 FA로 풀리는 감독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도 생각할 시간이 있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 중대사가 우리가 뭐 당장 9월에 월드컵 결승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순차적으로 진짜 그리고 뭐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한국 축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엄밀히 따지고 그에 맞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 감독 네네. 예, 그런 분들 중에서 가성비 좋은 네. 예,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야망도 있고 한국 대표팀과 이 케미가 좀 맞아 떨어질 만한 분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지 않나. 이제부터는 다시 그러면 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그렇죠. 이거 지금까지 했던 그 리스트는 사실은 털어내야 될 것 같아.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네. 제시마 씨한테 왜 올인을 했냐? 그렇죠. 아니, 제시마 씨 안 될 수도 있는데 르나르 감독을 안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대요, 르나르 감독이.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결혼 날이라서 이때는 못 만난다. 그럼 축의금도 보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협상이라는 건 말이죠. 이쪽에 한 명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이 쫄려요. 그렇죠. 한 두세 명 이렇게 해놔야지 저쪽이 쫄리게끔 해야지 서로가 경쟁하듯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축의금도 안 보냈대. 축의금도 안 보내고 아니 아무것도 뭐 안 그냥 했대. 미루자고 하니까 그럼 안 만날래 이러 온 거죠. 그럼 르나르한테 지금 다시 연락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네슈 감독은 예. 기네슈 감독 측에서 연락이 한 번도 안 왔다. 어허. 정혜성 위원장이 만나긴 했다고 합니다. 예. 만났는데 이제 나이가 좀 걸리니까 아직까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요. 아니 뭐 정혜성 그 위원장께서도 네. 물심양면으로 뭐 다 신경 쓰고 다 뛰어다니시고 알죠. 사실 축구협회도 우리가 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다 지켜보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실 텐데 결과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고 삐끄덕거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돈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수면에 올리고 정확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네네. 예, 이제 다 아니까요. 그렇죠. 그에 네.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마치, 네. 이제 르나르, 네. 기네슈 네. 이제 막 이런 그래도 굵직한 감독들이 네. 막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라즈. 예. 그러다가 돈이 안 돼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밑에 감독들로 가야 된다. 이미 눈높이가 이렇게 높여졌는데 네. 이제는 제시마 씨 급이 아니면 이제 욕 먹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욕을 이렇게 먹었는데 더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그러면 네. 이 봐봐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거죠. 그 후보가 11명이라고 했었잖아요. 11명. 네, 네네. 국내 4명, 해외 7명.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 발표를 한 지가 네. 대략적으로 좀 그려지는 감독들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일단 뭐 알려진 건 국내 4명은 네. 홍명보, 황선홍. 홍명보, 황선홍,
김기동, 김학범 요 네 분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네. 외국인 감독 이제 7명은 이제 뭐 제시 마치, 네. 르나르, 귀네슈 뭐 이런 감독 여러 감독들 들어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귀네슈 감독은 맨 처음에 원래는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네. 귀네슈 감독이 열정을 계속 보여주니까 저 7명이 그냥 고정된 7명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빼고 다시 넣고 이런 유동적인 7명이었대요. 하긴 뭐 7명 한꺼번에 다 만난 게 아니고 그쵸, 뭐 화상 면접도 하고 했을 화상도 테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네슈 감독이 워낙에 열정적이니까 만나보자 해서 그 안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뭐 결국엔 나이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베식타시 갈 것 같던데요. 이분? 베시타스 감독으로도 지금 거론이 그죠?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귀네슈 감독은 한국과 협상을 하는 이 에이전트 그쪽에서 들은 바로는 베시타스 제안이 왔는데 네. 우리 대표팀 제안을 들으려고 네. 이 협상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밀어두고 이분 왜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진심이에요. 해바라기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 심지어 뭐 연봉도 적절한 수준 맞추겠다. 만약에 너네가 연봉 못 주면 네. 코치도 그냥 한 명만 데려갈게. 네.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니 나는 찐으로 입은 괜찮은 것든 같아요. 그리고 네. 나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끼리 내 찾아보니까 정몽규 회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긴 하죠. 나하고 경기형 정도 차이예요. 근데 거기 늙었다는 아니야. 이거는 네네네. 능력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글쎄 모르겠어요. 예. 그 얘기도 참 궁금해요. 네. 이게 지금 싱가포르하고 중국이랑 하는 이 경기가 네. 저희는 사실 등한시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네네. 이미 뭐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 감독 체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두 가지 물어볼게요. 네. 이 경기도 좀 중요할 수 있다고요? 시드 문제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통과한 건 2차 예선이고 사실 통과했죠. 네. 통과했고 3차 예선을 가야 돼요. 최종 네, 예선. 그렇죠. 근데 최종 예선은 조를 3개로 나눕니다. 어. 올라온 팀들끼리. 네. 근데 3개로 나눌 때 이제 뭐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 네. 피파 랭킹 순위로 3팀씩 잘라요. 네. 3등, 6등, 9등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리고 3명씩 세조니까. 잘라서 3명씩 추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BC 조에 이제 요 세 팀 1, 2, 3등을 ABC 조에 또 추첨하고 오. 4, 5, 6등을 ABC 조에 추첨하고. 그럼 탑 시드가 좋네 무조건. 그렇죠. 일본, 이란이 일단은 아시아에서 1등, 2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다음에 삼- 우리가 어떻게 되지? 3등이고 3인데. 호주가 4등입니다. 네. 근데 호주랑 우리랑 포인트 차이가 0.06 차이예요. 왜 그래 거긴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태국과 약간 무승부도 하고 이래서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 따라서 탑 시드에 호주랑 이제 싸우게 되네요. 그쵸. 바뀔 수도 있고. 호주랑 우리랑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못하고 한 경기라도 무승부가 나온다. 그러는 순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종 예선에서 무조건 일본, 이란, 호주 세 팀 중에 하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조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6월 A 매치가 그냥 통과했다고 해서 임시 감독으로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다는 아닌 건데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임시 감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요. 살짝 중요는 하지만 그닥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 이제 감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임시 감독을 하면 임시 감독 누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죠. 임시 감독 할 사람이 없다. 황선홍. 황선홍 감독한테 가면 미안하다. 그는 황선홍 감독한테 못할 짓이죠. 그렇죠. 황선홍 감독도 지금 이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러면은 최용수 감독. 최용수 감독,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네. 국내 감독님들이 이 자리를 당연히 기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워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뭐 경기력만 안 좋아도 욕 먹는 자리죠. 이미 지금 이미 안 좋은 우리 축구 팬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너네 한 번만 실수하면 내가 욕할 거니까 기대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갑자기 가서 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6월 6일이 경기니까 그렇죠.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부임을 해서 선수를 뽑고 전술도 없을 텐데 야 이거 미치겠네. 그러면 임시 감독도 지금 할 사람이 없다. 이게 한국 축구가 진짜 웃겨요. 작년이잖아요. 불과 작년 아니었나? 우리가 재작년이었나? 한국 축구 좋았을 때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네. 그때 완전히 감동의 물결. 그쵸. 벤투 감독. 그리고 작년까지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이게 말이죠. 아시안컵에서 지금 네. 인도네시아한테 밀리면서 박살나고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가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그 플레이오프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이 팀한테 졌다? 약간 아니 이거는 기니가 잘하나 보지. 그냥 그렇게 얘기합시다. 기니도 봤거든요. 네. 기니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 진흙탕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기니? 네, 그래서 야 얘네는 걔네한테 진 거예요. 와 이 정도한테 졌다니라는 생각이 이게 들 뭐가 수밖에 신 없다.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려면 이렇게 또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어찌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게 터집니다. 어디선가 터지는데 빠바방 터졌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림픽도 못 네, 가고 그쵸. 모든 그 뭐 방송사들도 그렇고 좀 사실 비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또 임시 감독 만든다는 거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떠오르는 사람 뭐 제일 그냥 수월하게 하려면 예. 정혜성 위원장이 하는 거죠. 거기 정혜성 맡을 수 위원장은 있나요? 감독을 원래 했던 맞아요. 분이고 그랬었구나. 예, 최근까지 감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그런 보직을 맡는 사람이 감독 없을 때 하기도 해요. 다른 국가대표팀 보면 그렇죠. 독일도 최근에 한번 했었어요. 일본한테 진 다음에 감독이 잘리고 예. 그때 이제 루디 펠러 단장이 예. 감독이었으니까 네. 내가 그러면 한 경기는 할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정혜성 위원장도 이번에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으로 너무 돌려막기를 우리가 일본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건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뭐 임시 감독을 체제로 해가지고 제 느낌에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치르고 뭐 두 경기를 잘 이겨가지고 시드도 받고 그쵸. 이렇게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빌드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파로 풀리는 많은 선수들, 감독들, 네. FA로 나오는 우리 감독들을 잘 선별해서 뽑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데, 야 이만큼 있었던 서류가 다시. 다 다른데 가시고, 근데 다행인 건 또 네. 감독들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2024 유로 예. 끝나면 당연히 그 대회가 굵직한 게 끝나면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된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는 감독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캐나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네. 지금 사실 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잘 채워 넣을까? 그래야지 그에 맞는 감독들을 모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잘 구상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좀 이 난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퍼즐을 다시 한번 쫙 펼쳐놓고 다시 한번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또 소식이 들어온 대로 바로 또 모셔서 알겠습니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